안녕하세요, 책이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김경희 교수의 틀 밖에서 놀게 하라입니다. 제가 이제 27개월, 3개월 된 두 딸아이를 키우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어떻게 키워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알게 되어 읽으면서 남편에게 저자가 세계 창의력 교육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토로스상을 수상했대 라고 했더니 남편은 미국에서 상 받은 게 뭐가 중요해? 우리나라 아이들의 창의력 교육에 도움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수긍이 돼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전제를 놓고 읽었습니다. 저자는 창의력이란 가치가 있으면서 색다른 것을 만드는 힘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창의력을 연구해 본 결과 후천적으로 키워줄 수 있으며 IQ와 큰 상관이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생존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제목인 틀 밖에서 놀게 하라의 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자의 글 중 일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혹은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입식 교육의 틀 안에 가두었던 엄마들이라면 내가 평생에 걸친 연구를 통해 만든 창의영재 교육법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 책이 잘 몰라서 지입식 교육, 선행학습, 영재 교육에 줄 서고 있던 엄마들에게 열심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르게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란다. 엄마들부터 무시대적 교육의 틀을 깨고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력이라는 강력한 생존 무기를 선물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제 영상이 이 틀을 가감하게 깨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가수원집 딸인 저자는 사과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양질의 풍토가 필요하듯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풍토인 사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햇살의 썸, 바람의 스톰, 토양의 소일, 공간의 스페이스에 첫 글자를 따서 사이스가 되는 거예요. 저자가 아이를 창의 영재로 키우기 위해 27가지의 창의적 태도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서 전 이 바쁜 세상에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선 목차를 보고 이유를 찾아보죠. 파트 1은 창의력을 키우는 햇살, 바람, 토양, 공간인데요. 첫 번째 햇살은 배움을 즐기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풍토예요. 긍정적 태도, 크게 보는 태도, 즉흥적 태도, 유머러스한 태도, 열정적 태도, 호기심 많은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바람은 전문성을 쌓고 강인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풍토예요. 목표 의식 태도, 철저한 태도, 자기 효능 태도, 독립적 태도, 불굴의 태도, 위험 감수 태도, 끈기 있는 태도, 불확실 수용 태도입니다. 세 번째 토양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풍토인데요. 다문화적 태도, 전략적 태도, 개방적 태도, 복합적 태도, 멘토를 찾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 공간인데요. 개성있고 당당한 아이를 만드는 풍토입니다. 감성적 태도, 공감하는 태도, 제고하는 태도, 자기 주도적 태도, 공상하는 태도, 튀는 태도, 양성적 태도, 당돌한 태도입니다. 파트 2는 멀리 보는 아이로 자라는 ION 사고력입니다. 틀안 전문성, 틀밖 상상력, 틀안 비판력, 마지막으로 새틀 융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딱히 창의력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대부분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점을 두는 것들이죠. 엄마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과 가정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자의 유튜브 영상에서 좋았던 내용을 포함해서 우선 사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햇살 풍토 중에서 긍정적 태도입니다. 저자는 초등학생 때 엄마 일화를 많이 소개하는데, 초등학생 때 산수를 30점 받아왔는데 엄마는 어떻게 3개나 맞았냐고 잘했다고 하시면서 구슬로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을 알려주셨대요. 저자는 돌이켜보며 초등학생 때 시험 점수가 낮았는데 엄마한테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었고 스스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았대요. 저자는 한글 숫자 공부보다 아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세상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게 하고 공부를 놀이처럼 즐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벌은 장기적으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고 칭찬과 격려가 아이를 쑥쑥 크게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질문을 화이트보드처럼 정해진 곳에 적어서 아이의 질문과 호기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 우물만 파며 진정한 자신감을 키우는 바람풍토인데요.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또 못해주는 것들이 있으면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결핍이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은 결핍을 견디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결핍이 충족되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숨은 그림 찾기 하거나 날개가 빠진 새, 코가 빠진 코끼리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빠진 부분을 찾게 합니다. 서너 장의 그림 카드를 이야기 순서대로 나열하게 합니다. 또 작은 물건, 큰 물건을 구별하거나 색이나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하게 한 뒤 칭찬해 줍니다. 세 번째 토양은 백직장도 맡들며 협력하는 태도를 키우는 풍토인데, 다양한 관점을 융합하게 합니다. 엄마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와 체스, 바둑, 퍼즐, 추리형 보드게임 등 전략을 세우는 놀이를 함께 하면서 아이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전략 수정에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간은 튀는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풍토인데, 아이에게 튀고 당돌하게 생각할 자유와 깊이 생각할 여유를 제공합니다. 전 이제 27개월 된 딸아이가 고집이 점점 세지고 좋고 싫고를 너무 분명하게 표현해서 제가 조절을 해줘야 되나 고민했는데, 저자는 고집이 세고 자신의 취향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창의력 키우는데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좋은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색칠놀이를 할 때 종이에 주어진 선을 벗어나서 칠해도 나무라지 않고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쓰레기, 빈 상자 등 남이 가치 없다고 버린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기입니다. 어떤 일을 반대로 하거나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모든 것을 거꾸로 바라보도록 격려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저자는 전문성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아이에게 작은 일이라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최선을 다해 끝내는 연습을 시키면 꾸준히 할 줄 알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좋다고 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하느라 바빠 자신들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을 여유도 없고 모든 분야에 평범해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분야에 몰입하여 꾸준히 능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면 좋은 직업을 갖기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란 전문성을 넘어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힘이며 이를 위해 집중해서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반드시 혼자 심심할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독서가 큰 도움이 되는데 아이가 책을 읽고 부모와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질문법 함께 볼까요? 시각장애인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억 원을 사용할 수 있는 평범한 방법과 기발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코끼리를 거꾸로 그리면 뭐가 보일까? 바닥에 누워서 창밖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춤을 추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강아지에게 가장 신나고 완벽한 하루는 어떤 것일까? 하루 동안 초능력을 쓸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니? 책이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니? 세 번째는 비판력입니다. 저자는 비판력이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난하는 부정적 사고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보를 완전하게 이야기한 뒤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결론을 내는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 남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도 된다고 합니다. 또 저자는 아이의 창의력을 가정에서 잘 키우고 있는지 판단 기준은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위적인 부모가 아이의 창의력 발달에 저해된다고 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아이의 창의력은 쑥쑥 큰다고 해요. 네 번째는 이타적인 꿈입니다. 아이가 큰 꿈, 이타적인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시련을 꿋꿋하게 극복할 줄 알게 되고 폭넓은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아이에게 위인전을 자주 읽게 하여 롤모델을 찾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융합력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결합하여 세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사과나무가 한 가지 영양소를 자랄 수 없듯이 아이가 정체성이라는 뿌리를 확립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여 창의적 영재가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은 다른 사람과 협력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창의력을 갖추기 위해 상상력과 비판력이 꼭 필요한데 한 사람이 모두 갖추기는 어려워 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기에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이와 잘 놀아주고, 두 번째는 아이의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27개월 된 제 딸아이를 위한 창의력 교육은 잘 놀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에 대한 책을 빌려봤어요. 그 중에서 이 책이 제일 좋더라고요. 하루에 10분 정도 아이와 놀아주는 건데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된대요.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제게 전해준 행복과 행운을 여러분께도 전하고픈 책 이모였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봬요.